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자는 관점을 디자인하라입니다. 지은이 박용우, 펴낸 곳 세멘파커스 201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가 들려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을 착안하고 획기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관점 디자인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출간된 이래 누적 30만 부가 팔려나간 초장기 베스트셀러로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18년에 증보판으로 재출판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5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파트 2, 관점은 관성 밖의 것을 보는 힘이다. 파트 3, 관점을 바꾸면 산타클로스가 보인다. 파트 4, 나를, 상품을, 기업을 판다는 것. 파트 5, 인생을 주관식으로 풀어내는 법.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책에서 각각의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면 저자는 대한민국 1호 관점 디자이너고 착한급 홍보이사이고 PYH 대표로서 저서로는 관점을 디자인하라, 아주 보통의 행복, 생각의 지도 등의 번역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미 매스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이분은 2018년 이 책을 출간할 당시 무려 28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CEO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28개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름만의 자신만의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당신만의 온리원 게임을 시작하라. 자, 저자는 자신을 원오브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달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도 관점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자신만의 직업을 창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지금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앞에 나타난 미용사가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미용사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미용실 주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헤어 아티스트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머리를 자르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아마 헤어 아티스트라는 자신의 직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기 직업을 어떻게 정해내느냐에 따라서 일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은 기능이지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의사인지, 어떤 변호사인지,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 때 행복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직업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그러면서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크리스토퍼 로다미엘이라는 세계적인 향수 개발자입니다. 자, 그래서 박용우라는 저자가 이 크리스토프 로다미엘을 만나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박용우 씨가 예상되는 답변은 나는 세계적인 향수 개발자이다. 향수 전문가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크리스토퍼 로다미엘은 나는 공간에 부유하는 공기입자에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구체화시켜서 매우 자신있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박용우 씨가 쇼로 크리스토퍼 로다미엘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다시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1400개의 향기 음반으로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가입니다. 정말로 자기 직업을 구체화시키고 자신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쓴 박용우 씨는 바로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관점 디자이너라는 것은 관점을 바꿔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홍보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박용우 씨는 대한민국 최초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가치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28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만의 온리원 게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함을 의심하면 미래가 보인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명언입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 언제까지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부터 물을 사 드셨는지요? 제가 어릴 때는 물은 항상 공짜로 먹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물을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편지나 전화를 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모든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지요? 또 우리가 쓰는 아이팟은 과거에는 버튼이 3개 있었는데 하나의 버튼으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바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히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신압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연한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변화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당연함을 부정하고 미래에 당연해질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자라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생각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계적인 유명 컨설턴트 톰 피터스는 이제 벤치마킹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퓨처마킹의 시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미래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미리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여는 질문의 힘이라는 주제로 저자는 또 올드보이를 소개하게 됩니다. 저도 이 영화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영화관에서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올드보이 보면은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유지태라는 사람에게 약 15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민식 씨는 15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누가 나를 왜 가뒀을까? 왜 가두었을까? 왜 15년 동안 감금해 두었을까를 곰곰이 15년 동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15년 뒤에 풀어줬던 사람이 유지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최민식 씨에게 당신은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다. 당신은 왜 15년 만에 풀어주었을까라는 이런 열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닫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까지 갇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닫힌 질문은 갇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열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다 보면 실마리가 풀리지만 우리는 대부분 닫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 아니오라는 닫힌 질문에 길들여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추는 거에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는 데만 열심히 하다 보면 올바른 질문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생각의 출발점은 질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닫힌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 깨어있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의 코드를 읽고 관성을 만들어라. 우리 주변에서 리더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습관의 흐름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바꾼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제가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공중전화로 예를 들어 친구나 연인과 통화를 줄을 서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 주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의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쓰던 손편지는 이제는 카카오톡이라는 문자로 모든 것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아이팟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 아니면 카카오톡을 개발한 김범수장.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습관이 어떤 게 바뀌는 건지 보고 그 사람들의 관성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을 보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패턴을 얻어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패턴으로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또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는 CND의 시대이다. 여기서 말하는 CND는 Connect and Development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현재는 어느 순간의 미래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아이팟,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에 말하면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란 정말 어렵다. 이보다 쉽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관점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크리에이티브, 즉 창조라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창조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연결하는 힘이고 자신은 그것을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연결하는 커넥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인류에서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21세기의 밝은 미래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던 스티브 잡스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관점의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관점을 전환한다는 것은 바로 당연함을 의심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함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미래가 시작한다고 하면서 저자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뉴턴의 만율연역의 법칙,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이미 뉴턴 이전에도, 뉴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목격하는 현상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탕에 있는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은 바로 당연함을 의심하면서 부정하는 것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졌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당연함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연한 거에 갇히지 마라. 항상 당연하다는 것에서 의심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자의 생각으로는 생각을 시작하는 것을 시작생각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정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질문이 이어진다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끌고 가는 것이 질문이며 질문을 끌고 가는 것이 전제이자 어떤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생각을 잘 해야 미래의 해답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또 이 저자의 책을 읽지 않거나 잘 이렇게 동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저자가 말한 사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저출산을 극복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헬조선이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매스컴에서도 이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또 젊은이들이 많은 그 젊은이들이 대기업이나 또 공무원 시험에 많이 물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흑수저로 이런 거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미리 결정해서 내가 공무원을 통해서 나의 어떤 안정적인 삶을 하겠다. 지금 4차 산업시대에도 공무원 시험에 50대 100대를 몰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스스로 만든 한계가 세상에 만든 한계보다 바로 크다는 이런 것처럼 나 스스로 부정적 전제가 부정적 질문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정적 답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헬조선 또 수저론 이런 거에서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질문을 바꾸고 나의 전제를 바꾼다면 충분히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패배의식에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런 생각의 전제, 긍정적 생각의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자의 말에 공감을 해봅니다. 세 번째 파트는 관점을 바꾸면 산타클로스가 보인다. 나만의 산타클로스를 만들어 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정지영 회장의 해보기나 해봤어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터치만으로 내 생각이 사람들 사이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여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회에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산타클로스가 있을 수도 있고 나만의 어떤 산타클로스 없이 패배주의에 쌓일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정지영 회장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정지영 회장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 거다. 이런 그 정지영의 해보기나 해봤어라는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에 진출했을 때 현대중공업은 한 번도 배를 준공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약 51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의 총재를 만나러 갔을 때 정지용 회장에게 버클레이 은행의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내가 500억이란 큰 돈을 맡기느냐. 그때 유명한 일화가 정지용 회장이 바로 이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500년 전에 거북선을 만들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우주선이나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금을 유치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전혀 이런 생각을 보다 포기했을 건데 정지영 회장의 그런 도전정신 그리고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 해보기나 해봤다는 도전정신이 이런 그 강한 자신만의 산타클로스를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아오모리현 합격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1년 9월도에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불어서 사과의 10개 중에 9개가 떨어져서 굉장히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매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지역에 사는 이장 한 분이 이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가 10개 중에 하나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생명력이 강한 사과라고 해서 합격사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서 오히려 훨씬 더 이 아오모리현 사과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결국은 관점을 바꿈으로써 사과 농사에 실패하고도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관점 하나 바꿈으로써 나만의 산타클로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과연 여러분의 산타클로스 또 저의 산타클로스는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기업을 살리는 관점의 비밀에서는 기업은 단순히 매출을 늘려 이윤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 꿈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기업의 상품을 꾸준히 이용하도록 하려면 어떤 기업이 될 것인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우리가 보통 여름에 마시는
청량음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보통 겨울에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카콜라, 펩시콜라의 CEO는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를 마시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코카콜라는 겨울에도 계속해서 마실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마인드를 바꾸게 됩니다. 자,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에 처음에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모든 유료화를 하자는 사람들의 제안을 물리치고 카카오톡의 습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습관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도록 하는 좀 더 소비자들의 니즈,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는 힘을 가짐으로써 결국은 기업을 이렇게 엄청나게 키우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는 관점의 비밀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나를, 상품을, 기업을 판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경쟁사가 아니라 고객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쟁사를 바라보면 비슷한 서비스나 상품에 집중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돌리면 더 이상 경쟁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쟁사를 이기는 힘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경쟁자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지금 보는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남성분들의 대다수는 아마 군대에 갔다 오면은 군대에서 우리가 사격훈련을 하게 됩니다. 사격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표적지 0점 조준을 해가지고 보통 사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0점 조준을 잘 못하고 표적지를 맞추다 보면 표적지를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격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표적을 보지 않고 조준선을 정렬해서 얼라이먼트를 하게 되면 내가 총알을 이렇게 원하는 곳에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사격훈련할 때 표적을 맞추려는 집념이나 표적에 집착하는 노력보다는 조준성 정렬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면 표적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기업에서는 경쟁사를 보지 말고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고객의 불만이 무엇인지, 고객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에 우리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즘 학교들도 굉장히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교수인 제 입장에서도 대학원에 학생을 데려오는 입장에서 항상 학생을 고객으로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우리 대학원에 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문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고객이 있게 하라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백화점이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입니다. 이세탄 백화점은 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백화점은 우리가 보통 유통 판매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세탄 백화점은 구매 대리업이라는 것으로서 컨셉을 바꿈으로써 매장을 우리가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이 물건을 사시는 곳이라는 컨셉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커머스 시대에 지금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차별화된 유통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바로 20여 년 전에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은 이미 매장의 컨셉을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님의 물건을 사시는 곳이라는 컨셉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장은 이제 고객이 어떻게 하면은 그 매장에서 고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마케터들에게는 이 고객이 주어 자리에 고객이 있게 하라는 이 사례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짜증에 답이 있다. 이 얘기는 이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한 명의 불편함을 배려하면 친절이 되지만 많은 사람의 불편함을 배려하면 비즈니스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당근 마켓입니다. 저는 거의 이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당근 마켓은 당신의 근처에 기회가 있다는 컨셉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시적으로
지금 당근마켓은 2015년도에 출범인데 현재 2021년도 시총이 3조고 국내 16번째 K-유니콘 기업으로 성공할 만큼 소비자들의 어떤 불편,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기업으로 신뢰, 그리고 내가 가까운 곳에도 편한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없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3조짜리 비즈니스를 만든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민, 배민의 이 데일리 딜리버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배민은 지금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제로 배민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불편이 30분 안에 모든 배달을 마쳐야 하는데 큰 기업 같은 경우 높은 빌딩 같은 경우는 1층에서 한 30층까지 각 층별로 배달하는데 굉장히 배송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에서는 그 대형 빌딩 안에서 자동으로 로봇이 배달하는 이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굉장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편과 또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 사람의 불편을 배려한 비즈니스로 될 수 있다는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바꾸는 나만의 가치. 자, 우리는 보통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시간에서 시간과 예를 들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만약에 당신이 시간과 바꾸는 당신만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림 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쳇바퀴를 도는 삶과 같이 특별히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모멘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 B의 사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뭔가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사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림 A처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지만 실제로 아무런 발전이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거기서 얻어내는 친구, 인식, 경험, 지혜 등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데이트 없이 업그레이드가 없다. 결국은 내가 계속해서 시간과 바꾸는 나만의 어떤 지식, 지혜, 경험, 이런 학위, 스펙 이런 걸 통해서 나만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주관식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주제로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뉴욕의 맹인의 사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 맹인이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의 앞에 문구에 보니까 I'm blind. 나는 앞을 볼 수 없다 하니까 이렇게 이 사람 앞에 모이는 동전이 굉장히 적게 모인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의 I'm blind의 이 팻말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Spring is coming, but I can see it. 봄은 왔지만 나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처한 상황에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지폐가 쌓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점이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관점을 바꾸지 않고 현재 분이 생각하는 그 컨셉을 그대로 가는데 거림도 단지 이 문구 하나 관점을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접근할 때 관점을 바꿔서 고객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인행 필요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3명 이상이 함께 가면 그 안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 나의 부족함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쉐어드 익스피어리언스라는 쓰는 자신만의 모임을 만들어서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었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또 저에게
여러분만의 쉐어드 익스피리언스를 만들기를 나름대로 권유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 장에서는 인생은 S자곡선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해서 성공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좌측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통해서 우리나라 해전사, 또 세계해전사에 정말로 불굴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선조시대에 꺼져가는 조선을 구해낸 민족의 영웅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처음부터 승승장구였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12척의 배만 남기고 모든 직위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백의종군의 자세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우측에 있는 KFC의 커넬 샌더스는 무려 1008번의 거절을 통해서 1009번째 KFC 치킨 프랜차이즈를 성공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맛보는 KFC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인생은 없다. 어려운 일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해서 배우지 못함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모든 인생은 나한테 항상 햇빛만 내려지는 그런 밝은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정신, 그런 또 기회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관점을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성공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멋진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